우한에서 온 중국인들 들어온 거 연락처도 지금 확보가 안 됐죠. 80%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비행기 오는 거 허술하게 정비하는데 그나마 배로 오는 거는 컨트롤도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우한폐로서 방역을 제대로 했어. 검역을 제대로 하고. 우린 개판으로 했지. 그런데 서양 언론에서 또 그렇게 극찬을 했다고. 아, 그거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야 돼. 정확히 내가 지금 제목을 몰라갖고. 그게 한국 우한 폐렴 방역 극찬 이렇게 치면 나올까? 극찬. 이거 미국 기자 모든 걸 닦는다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인천공항 코로나 대응 극찬 영상 화제 이렇게. 미국 방송사 기자가 인천공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체계를 극찬한 영상이 SNS에 뒤늦게 화제다. 아니 우리는 제대로 대응한 게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뭘 제대로 대응했는데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 그냥 방치하고 있죠. 응?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한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해서 들어온 사람이 12,000명이고 또 한 6,500명인가가 또 직접적으로 우한에서 들어왔죠. 연락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구석에 백혀지도 몰라. 가끔씩 진천, 평택, 수원 이런 데서 가끔씩 중국인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있는 시체만 발견돼. 이런 상태라고. 우리는 전혀 몰라요. 29번째 환자 뭐죠? 외국에 간 적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병 걸렸죠? 그거 왜 그랬겠어? 지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숨어있는 중국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감염된 중국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옮은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새. 그게 29번째 환자 아니에요. 평생 외국을 나간 적도 없는데 걸렸다고. 우리가 무슨 방역을 잘했는데. 예? 근데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는 화제.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예? 이거 좌파 매체인가 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 예?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러면서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46.9%로 반등을 했대. 신종 코로나 대처가 상승 요인. 뭘 대처했는데? 대처한 게 없잖아요. 대처한 게 없는데 대처했다고 뻥치고 지지율. 이 기사를 보면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에 대해서 방역을 한 적이 없다. 없잖아요. 없는데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거 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리얼미터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 이 결과 46.9%는 허수입니다. 가짜예요. 저 지지율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왜냐? 아니 대처한 적이 없는데. 얼마나 대처를 안 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뉴스 보셨죠?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제는 입국하는 거 금지시켜야 된다. 왜?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검역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마구마구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까 봐 겁나잖아. 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을 지금 얘네들이 아주 표정도 안 변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 병원 갔다 확진, 중국에선 병원 내 감염이 41%.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다? 중국은 한전야 정책에 의해서 1인 가족이 3명 정도입니다. 한 사람 쓰러지면 간병인으로 한 명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혼자 간병을 하기 힘드니까 교대를 합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다 했었어, 우리도. 그래서 간병을 하면 교대를 24시간 간병은 힘들거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일가족이 다 감염됩니다. 왜냐? 병원에서 41%가 감염이 됐다잖아. 방송 터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렇지만. 그럼 또 빨리 방송 터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공자강 채널 봐주십시오. 영상 좀 틀어주세요. 공자강 채널에 가면은 21세기 중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반공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있으니까 일단 21세기 중년이 반공호니까 아 이게 그럼 아까 그게 그 사람 태운 거라고? 우리 그 아까 이걸 또 보여드려야겠네. 이 그래프 있죠? 이걸 보면서 얘기해야겠네. 요거. 이거 식품공학과 출신의 팬분께서 제보하신 건데 인하고 칼슘을 태울 때 물하고 접촉을 하면은 이산화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즉 사람을 많이 태운 거랍니다. 사람 태운 거래. 왔다. 이거 사람 태운 거라고 그러네? 와, 스케일 보소, 중국. 놀랍네요, 놀라워. 또 우리 또 이런 또 고급 저희 팬분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 태웠네, 사람.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그 방공 채널이 있으니까 방공호. 나중에 혹시라도 오늘 방송한 거 터지시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혹시나 해서 미리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는 공장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100% 천연일 가능성은 있네요. 최소한. 인공적인 물질은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얼마나 태운지는 저도 몰라. 근데 보세요. 이 병원에 갔다가 중국에서는 감염되는 게 41%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감염되면 가족 병문안 갔다가 감염된다니까. 네. 즉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감염자 숫자가 10,000명이다. 그럼 곱하기 3 해야 됩니다. 그냥. 왜? 한자녀 정책에 의해서 1인 가족은 3명이니까. 10,000명이면 30,000명이면 무조건 곱하기 3 해야 돼요. 근데 중국 애들이 뻥친다며 그러면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지금 중국 내의 우한폐렴 감염자의 숫자가 될 겁니다. 중국 무진장 심각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4월에 사라질 것이다. 저도 근데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빌 게이츠, 이 아저씨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영상 찾아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즉 그 우한폐렴이 아프리카에 퍼지면 중국보다 심각하대요. 아니 따뜻한데 왜 심각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는 왜?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원래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감기 관련, 그러니까 감기랑 비슷한 호흡기 질환에 전염병이 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공적으로 합성이 된 바이러스라면은 가능하겠죠. 자연적이라면 아니지. 자연적인 바이러스면 4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건 4월까지다. 4월까지다. 근데 빌 게이츠는 다른 말을 하네. 아프리카에 퍼지면 중국보다 심각하다. 왜? 아니 아프리카는 더운 지역인데. 더운 데서 우한폐렴 같은 게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안 될 거라 봤거든요. 왜? 자연 상태의 바이러스의 전제 조건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우한폐렴이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고 관리 부실로 유출된 거라면은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름용 전염병 걱정했는데 여름용 전염병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쭉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중국 진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중국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큰일 났네. 세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중국의 아프리카인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광동 지방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산유국이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의외로 중국인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에서 탈출해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면
아작나겠네. 근데 일단 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일어난 사건은 아닌데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오늘자 기사에 2월 16일. 그래서 일단 보고는 있어요. 이래 인공 바이러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시 바이러스가 확산이 주춤에 활기띈 달라진 주말 풍경에서 슬슬 사람들이 기어 나오죠. 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나라가는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방역이 잘 된다며, 조심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지 한국인은 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우리는 김치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병은 걸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나이 많은 고령자가 걸리면 면역력 체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조심 안 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방역과 검역을 했길래 그렇게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을 일이 있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판이지. 네. 그렇거든요. 우리 개판이에요. 네. 뭐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한국인은 안 죽을 거라는. 근데 어쨌든 좀 그렇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얼마큼 상태가 안 좋냐. 중국 마스크와의 전쟁. 기름 공장까지 마스크 생산.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나 봅니다, 지금. 이렇게. 네. 마스크 맞는데, 마스크.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거 생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마스크만. 네. 중국이 이 정도로 산업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은 공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숨 쉬고 막 만지는데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 다 만지는 거냐? 포장하고 하는 거. 그럼 바이러스가 확 번지겠지. 그래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금 수출이라든가 같은 건 다 좀 떨어졌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자강 유역만 굉장히 공해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시체 태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마스크 생산 외에는 제대로 움직이는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상태 안 좋죠. 이 와중에 이거 재밌는 게 있네. 박원순 중국어 응원 웨이보에서 화제? 이게 또 뭐야 이거? 하여튼 이 매국노들이 하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 되게 오랫동안 안 열리네. 그냥 박원순 중국어 응원하고 나중에 쳐보세요. 비응신 같은 놈들. 그리고 보십시오. 정총리 중국 유학생 현지 원격 수업 몇 건 마련할 걸. 이걸 우리가 왜 마련해줘? 현지에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준비해 주는 거냐. 그럼 우리가 왜 해? 쟤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하여튼 중국인한테는 존나게 친절해요. 그리고 또 미국 표춘 경제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 1위로 선정됐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2019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위대한 지도자는 맞죠? 예. 왜냐고요? 위대한 지도자는 맞지. 왜 위대한 지도자냐?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멸망당할 때 영계소문의 아들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배신했던 고구려를 배신하고 평양 성문을 열어주고 이랬던 그 길을 알려줬던 그 사람은 당나라에서 공신으로 인정을 받고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팔아먹고 나라를 만신창이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적국의 입장에서 문재인은 최고의 지도자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좋아하는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하고 옛날 때 리비아가 대립관계 있을 때 카다피, 언제 카다피를 좋은 놈이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담 후세인, 다 적대적 관계죠. 나쁜 놈이라 얘기하지. 근데 너 최고야. 그런 이유는 뭐예요? 너 우리 편이야. 이런 소리죠. 그렇죠?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지도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지요. 네,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라고. 여기 딴지일보인가 어디냐 여기 있을 거예요. 딴지일보 내가 캡처하는 게 없구나.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뭐 9월 세계 뭐 경제 뭐 성적 뭐 9위인가 뭔가 개소리 떴는데 어디다 대고 거짓말입니까? 정세균이가 남대문 시장 갔을 때 주민들 한 얘기 못 들었어요? 경제 힘들다고? 지금 우리 경제는 나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망가진 만큼 다른 누군가가 이득을 얻은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병신들 이런 거 갖고서 또 좋다고 헬렐레 거리죠. 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고삐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세 혐의 추가 기소, 대북 제재 위반 포함. 지금 무슨 말이냐? 화웨이가 이란에다가도 그 5G 관련 어떤 IT 관련 그 기술 팔면 안 되는 걸 팔았고요. 북한한테도 팔았죠. 당연히 그렇게 가죠. 화웨이, 5G, 스마트 시티, 암호화폐가 하나의 축이고 다시 5G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 그 다음에 북한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북한과 이란은 암호화폐, 무기 이런 걸로 연결돼 있죠. 당연히 연결돼 있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조져버리죠. 화웨이를.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교황청 외교장관과 독일에서 첫 대면 관계 개선 상진 왕이 다시 한번 바티칸이 중국하고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는 전 모르지만은 일단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힘든가 보죠, 중국이? 많이 힘든가 봐. 돈이 없을 겁니다, 돈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이 지금 달러가 바닥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바티칸은 돈이 있느냐? 바티칸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돈. 돈이 움직여야 되잖아. 걸린다니까.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보는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 근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려는 거를 대충은 예측할 수 있죠. 뭐냐? 암호화폐입니다. 중국이 바티칸하고 손잡고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암호화폐야. 돈을 빌리지는 못해요. 왜? 달러가 움직이게 되면 바로 레이더에 잡히거든. 예전에 CMS 계좌를 통해서 나간다니까? 그게 바로 뉴욕에 있는 CMS, 그러니까 중앙은행까지 다 보고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그 계좌가 움직이게 되면 바로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티칸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고 싶어도 암호화폐에는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바티칸이 섣부르게 잘못 대출해줬다면 박살날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암호화폐 문제 때문에 할 겁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유행화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중국이 좀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재협상 논의가 들어간 거죠. 딱 보면 척이지 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미국에서 그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종석이가 바쁘게 했는데 종석이는 바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종석이가 아직은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출장 갈 겁니다. 걔는 바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 기사 좀 옛날 거지만은 참고로 보시죠. 호주의 한인 불법 체류자 2,700명 알고 보니 대부분 조선족. 그렇죠? 해외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각종 범죄들이요.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국인이. 네.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중국인들에게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영주권 주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자꾸 영주권, 여권 이런 거 발급을 남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여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좋아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도 3개월 무이자로 갑니다. 무비자로 갑니다. 미국 사람은 러시아 갈 때 비자를 받지만 우린 비자 안 받아요. 우리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갈 때 비자 필요 없습니다. 몽골은 받아요. 몽골은 아직 받아. 우리가 한국 비자를 가지고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간다고. 무이자가 아니라 무비자. 무비자. 네. 그런데 이렇게 조선족들 중국인들이 한국인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똥탕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비자 못 하게 됩니다. 한국 비자 발급받고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머리 아파진다고. 그쵸? 우크라이나도 네, 가요. 동유럽 국가들도 제가 알기론 벨라루스도 무비자인가? 하여튼 웬만한 거 다 무비자예요, 우리는. 우린 거의 다 무비자로 갑니다. 네. 진짜 골 때려. 이번에 또 동부제철에서 또 불 났대. 그러니까 포항제철에서 불 났었잖아요. 이번엔 동부제철에서 불이 났어. 부산에는 중국 애들이 와서 제철소를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철소는 자꾸 화재가 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의 제철소는 자꾸 불이 나고 중국 애들이 부산에 짓는 제철소는 지금 점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제철소 다 없애고 우리나라에 중국 제철소만 남겨놓으려는 거야?